네, 안녕하세요. 오토플레이입니다. 저는 지금 볼보의 플래그십 SUV XC90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XC90 이미 나온 지 오래된 차인데 왜 또 타고 계시죠?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 차례 페이스리프트를 거쳤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엔진이 들어갔죠. 어떤 의미에서는 달라진 게 없는 엔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볼보의 제대로 된 파워트레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과연 이 XC90 B6 모델이 어떤 매력을 보여주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부탁드릴게요. 네, 볼보 XC90, XC90 볼보의 디자인 혁신을 가져온 시작이 되는 모델이었죠. 아직도 이 차가 해외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되었을 때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웅장하고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볼보의 디자인일 뿐만 아니라 사실 그 어떤 자동차 회사에서도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기에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었죠. 와, 이렇게도 디자인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준 첫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이전부터 볼보를 굉장히 좋아하긴 했지만 많은 분들에게 추천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디자인 때문이었죠. 볼보 차 좋아, 타보면 진짜 좋은데 근데 그거 생긴 게 왜 그래? 라고 오는 대답들을 제가 뭐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어딘가 좀 낡아 보이고 어딘가 좀 구시대적인 느낌을 담아낸 디자인이 이 차를 뭔가 이게 진짜 좋은데 사람들에게 추천을 하기가 조심스러워지는 어쩔 수 없는 아킬레스건이자 약점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모습을 완전히 탈피하고 새롭게 돌아온 볼보의 혁신적인 디자인의 시작을 이 XC90가 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이후로도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이 차의 디자인을 낡았다 혹은 좀 진부하다 라고 표현하는 분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죠. 그만큼 정말 아주 잘 나온 디자인이고 볼보의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그런 혁신적인 새로운 모습이라고 봐도 전혀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외관에서 느껴지는 포스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죠. 외관의 그 전면부 이미지에서부터 그리고 사이드 라인을 거쳐서 리어로 이어지는 형태까지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볼보의 그 특유의 컨셉이 잘 녹아있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 테일램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전 세대 XC90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을 쉽게 찾아볼 수 있기도 하죠. 그러면서도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예쁘게 만든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조금씩 화장을 고쳤어요. 조금씩 더 예쁘게 다듬어낸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지만 범퍼의 스타일이나 몰딩류의 디자인들이 조금씩 변화한 모습을 찾아보실 수 있고요. 또 그릴 디자인도 약간 변했다는 걸 이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과 비교하면 쉽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 B6 모델은 사이드에 보시면 21인치 휠이 들어간 것도 또 하나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전에는 20인치 휠이 들어가는 사양들이었는데 파워트레인을 새롭게 바꾸면서 휠 사이즈도 1인치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느낌이 잘 드러나고 있죠. 스포티해 보이진 않습니다. 볼보의 디자인 컨셉이라던가 또는 볼보가 향하고 있는 방향성 자체가 스포티라는 것과는 좀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뭐 아무리 휠 디자인이 커지고 아무리 좀 역동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그 모습이 좀 스포티한 컨셉을 주는 다른 브랜드와는 분명하게 차별점을 두고 있죠. 이 차는 플래그십 SUV입니다. 7인승이고요. 전장이 5000mm에 달하는 큰 차예요. 대형 SUV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뭐 해외에서는 대형으로 분류되지 않는 국가도 있겠지만 적어도 국내에서는 이 정도 차라고 하면 진짜 큰 차다, 저거 대형 SUV다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7인승의 시트 구성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7명이 다 타기에는 조금 부족한 공간이기는 해요. 이 차는 어디까지나 5명 정도가 이 탑승 한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7인 가족인데 이 차를 타고 온 가족을 태우려고 한다? 그거는 좀 더 다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전면부 이미지는 정말 예쁘게 느껴지는데 이 디자인적인 평가들은 개인적인 호불호가 나뉠 수 있으니까 기능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 액티브 하이빔이 들어간 LED 헤드램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야간 주행 시에 정말 완벽한 시야 확보를 해줍니다. 마주오는 차에는 눈부심을 막아주면서, 그리고 내가 주행하고 있을 때에는 반대편 차 또는 보행자를 제외한 모든 물체를 다 밝게 비춰주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고 있고 아주 스마트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이런 야간 주행 시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데에 상당히 큰 공헌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램프류가 다 LED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련된 이미지를 풍길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볼보가 향하고 있는 지향점과도 일맥상통하고 있죠. 제가 계속 볼보가 향하고 있는 지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차의 성격이 그 볼보가 향하고 있는 부분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더 생각하는 자동차 볼보였는데 이제는 사람을 생각하기 위해서 환경까지 생각하는 자동차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브랜드 이미지 전체를 탈바꿈하고 있고 굉장히 빠르게 전환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실내로 들어오시면 인테리어의 디자인 컨셉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이죠. 기존과 비교했을 때 사실 뭐 차이점을 찾기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 실내 컬러, 네, 우드나 시트 컬러 등이 좀 다르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 외에는 거의 차이점이 없다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오레포스 크리스탈 기어 노브가 들어간 정도? 근데 이것도 사실 T8 모델에는 기본 적용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디자인이 약간 바뀌긴 했지만 큰 차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볼보는 원래 큰 변화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죠. 이 풀체인지 시점에 따라서는 완벽하게 혁신을 거치지만 자잘한 변화를 즐기지는 않는 브랜드인데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서는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점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 실내 공간은 정말 쾌적하고 넓습니다. 역시나 대형 SUV답게 공간감이 상당해요. 이 차에 타고 있으면 누구라도 정말 쾌적하고 편하고 넓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게 될 텐데요. 뿐만 아니라 아주 고급스러운 소재들이 실내 공간 곳곳을 감싸고 있죠. 최고급 나파 가죽은 시트를 감싸주고 있고, 그리고 대시보드 온통 다 감싸고 있는 이 가죽 소재들 뿐만 아니라 고급스러운 크리스탈 기어 노브와 그리고 아주 은은하게 차량을 빛을 내주고 있는 우드 트림 뿐만 아니라 메탈류의 소재들과 하이그로시 소재가 굉장히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는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스피커를 감싸고 있는 이 알루미늄 소재까지 정말 이 차의 인테리어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라는 말을 해주고 싶을 정도로 만족스러운 부분들이 많은데요. 심플하면서도 은은하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기가 화려하다고 나 잘났어 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나는 내 자신에 충분히 만족하고 자존감이 높다라는 걸 보여주는 듯한 그런 인테리어 구성을 갖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명에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혹자들은 좀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하시는데요. 조명이 너무 없기 때문이죠. 특히나 이 야간 주행 시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아쉬움을 드러내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볼보는 기본적으로 운전하는 데에 안전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무조건 다 포기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 주행 시에는 바깥이 어두우니까 차 실내가 밝으면 우리 눈이 이 밝기 차이 때문에 굉장히 피로도를 느끼고 또 운전에 방해를 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뭐 바깥에 누군가 뭐 지나간다거나 혹은 야생동물이 지나간다거나 했을 때에도 이를 놓치기 쉽죠. 그렇기 때문에 실내 조명을 최대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볼보의 철학들이 녹여낸 것이 바로 이 디자인입니다. 그러니까 볼보는 엔지니어와 뭐 기획자 그리고 디자이너가 모두 다 하나의 마음으로
한 곳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직 안전, 그리고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의 디자인,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의 성능과 환경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의 성능을 추구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칭찬을 하는 이유, 사실 뭐 이전부터 제 영상을 보셨던 분이라면 익히 공감하시겠지만 볼보 자체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좋아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이 차를 몰고 있으면, 이 차를 몰아보면 누구라도 만족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운전하는 게 정말 편해요. 운전이 뭔가 나를 피곤하게 한다거나 나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방해를 준다거나 또는 나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나를 편안하게, 나를 서포트해주는 차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정말 매력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장거리를 주행해도 또는 짧은 시내 구간을 주행해도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건강과 나의 컨디션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동차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운전하고 있으면 정말 그게 느껴집니다. 이 차가 운전자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시트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고, 또 운전자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승차감을 세팅하고 어떤 식으로 실내 공간을 만들고 방음 대책을 꾸몄는지, 이 모든 게 다 이 차량의 컨셉에 녹아들어 있죠. 정말 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은 차인데요. 이 부드러운 나파 가죽 시트도 정말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재뿐만 아니라 디자인 또한 인체공학적으로 정형외과 의사들과 함께 연구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시트인데요. 볼보는 모든 차에 동일한 시트를 적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소재는 다르지만 그 컨셉 자체는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죠. 이유가 바로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운전의 피로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고 시에 상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트이기 때문에 어떤 차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컨셉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볼보가 좀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점에서는 정말 최고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잠시 정차 중이니까 벨트를 풀겠습니다. 안전벨트 보이실까요? 네. 신스 1959라고 적혀있죠. 1959년에 볼보가 세계 최초로 이 우리가 쓰고 있는 안전벨트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3점식 안전벨트를 만들어서 특허도 없이 모든 자동차 회사가 쓸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59년도부터 말이죠. 보통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라면, 이런 엄청난 기술을 만들었다면 그걸로 특허를 내고 굉장한 로열티를 받으면서 수익을 내는 게 당연한 건데, 그마저도 포기하고 모든 자동차 회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안전벨트에 대한 특허권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만들었다는 것, 그들이 최초로 적용했다는 것만큼은 상당한 자부심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죠. 이처럼 시작부터가 안전을 생각하는 브랜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 어떤 충돌 테스트뿐만 아니라 어떤 안전도 시험에서도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자동차이기도 하고, 이 XC90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최고로 인정받는 모델이기도 하죠. 볼보의 장점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 이 차의 퍼포먼스나 이런 부분들도 좀 안내를 해드리긴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바우스 앤 윌킨스 오디오를 빼먹으면 안 되겠죠. 바우스 앤 윌킨스 오디오 한 차례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좀 더 강화된 음질 세팅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엄청난 수의 스피커 개수와 예쁜 디자인뿐만 아니라 정말 엄청난 음질을 자랑하는 것 또한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타본 차 중에 이 차의 오디오가 적어도 세 손가락 안에는 꼽히는 것 같습니다. 최고는 아닌데 탑3 안에는 분명히 들어가요. 정말 만족스러운 오디오 음질을 들려주고 있고, 이건 누구라도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보기에도 예쁘지만 이 볼보의 바우스 앤 윌킨스 오디오는 진짜 꼭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석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고, 그리고 개인적인 그냥 느낌 탓일 수도 있는데 이전 모델보다 좀 더 정숙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방음 성능도 좀 더 강화한 것이 아닌가 느껴지는데, 일단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중접합 차음 글래스가 모든 유리에 적용이 되어 있죠. 네, 이 두툼한 이중접합 유리 덕분에 주행 시에도 상당히 정숙한 모습을 직접 느껴볼 수가 있고, 이 또한 운전자의 피로도를 낮춰주는 데에 큰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고 있으면 네, 진짜 만족도가 높아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실내 소재들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정말로 칭찬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쉬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뒷좌석 같은 경우에 2열 공간은 그렇게 안락하진 않아요. 이게 패밀리카로서는 적합하지만 누군가의 의전용으로 타기에는 뒷좌석은 분명히 불편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 허벅지 받침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데, 이건 누군가 VIP 의전을 위한 차라고 한다면 XC90T8 엑설런스 모델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차는 독립 시트를 통해서 앞뒤 모두 동일한 시트가 들어가는데, 그 차에 타 있으면 뒷좌석에 앉아 있어도 정말 편안한 걸 느낄 수가 있죠. 다만 패밀리카 용도로 나온 일반 XC90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 네, 뒷좌석에 앉았을 때에는 성인이 탑승하기에는 약간 아쉬운 시트 구성이 된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퍼포먼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죠. 볼보 XC90 B6 파워트레인으로 넘어오면서 기존의 4기통 2000cc 가솔린 엔진이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차이가 생겼다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쓰고 있다는 점이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쓰면서 어떤 점이 좋아졌냐? 일단 출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20마력이 줄었죠. 그리고 최대 토크도 거의 늘지 않았어요. 2kg 포스미터 정도가 약간 늘었을 뿐입니다. 근데 운전자가 느껴지는 차이라던가 실주행에서 느껴지는 변화는 상당히 큰데요. 어떤 점 때문이냐면 이 차의 전력 시스템을 48V로 바꾸면서 차가 전기 모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힘이 좀 더 강력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동을 걸 때에도 좀 더 부드럽고 빠르게 걸어버릴 수 있고, 차가 출력을 필요로 할 때에도 좀 더 빠르게 출력을 공급해 줄 수가 있게 됐는데요. 구체적인 기술 설명은 조금 복잡한 얘기가 되니까 빼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차 시에 그리고 시동이 꺼져 있다가 오토 스타트 스톱이 작동하면서 시동이 다시 걸릴 때, 이때 굉장히 빠르게 시동을 걸어버립니다. 기존 모델은 약간 주춤하는 것 같은 반박자 쉬면서, 그리고 이 시동 걸 때 끼익 하는 소음을 내면서 그렇게 시동이 걸리고 그렇게 출발을 했죠. 그 때문에 우리가 연비를 아끼기 위해서, 연료를 아끼기 위해서 시동 걸 때 오토 스타트 스톱을 쓰고 있지만 그 부분이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질감 때문이죠. 내가 출발하려고 할 때 바로 출발이 안 되고 뭔가 반박자 쉬고 출발해야 되네. 그냥 꺼버릴까? 그냥 꺼버리고 다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실질적으로는 환경 오염도 줄일 수가 없고 연료도 아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근데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쓰면서 시동을 걸 때 굉장히 빠르게 걸리는 이런 장점이 생겼습니다. 잠시 후에도 지금 시동이 꺼진 상태인데 출발할 때 RPM이 매우 부드럽게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건 직접 시승을 해보시면 어떤 차이인지 더 정확히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진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출력을 필요로 할 때에도 어떤 RPM 영역에서든 이 터보차저와 슈퍼차저의 출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전기 모터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엔진 출력을 전 영역에서 매끄럽게 쓸 수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장점이 되었습니다. 엔진 출력 자체는, 최고 출력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이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는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차를 몰고 있으면 뭔가 스포티하게 가속을 하려고 할 때에는 즉각적인 반응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평상시에 주행할 때에는 매우 부드럽게 움직여주고 있죠.
제로백 가속 성능이 6.7초 정도 되는데 이만한 사이즈의 대형 SUV를 제로백 6.7초로 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 이미 충분히 출력 면에서는 검증이 되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러면서도 동시에 뛰어난 연비를 갖고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데, 실제로 보시면 제가 지금 이 차를 531km 타는 동안 기록한 평균 연비가 리터당 11.1km입니다. 물론 서울 시내에 막히는 정체 구간을 주행하진 않았습니다만 강원도 왕복을 했거든요. 네, 동해바다를 갔다 왔고 심지어 고속도로가 아니라 국도를 통해서 다녀왔기 때문에 대관령 고갯길을 넘고 다시 돌아오고 태백산맥 자락을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반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출력을 많이 뽑아내야 되니까 연비가 좋을 수가 없겠죠. 그런 상황에서도 기록한 평균 연비가 리터당 11.1km라는 점이 정말 놀라웠고, B6 파워트레인은 이전 모델과 비교했을 때 스펙으로는 별 차이가 없지만 이 연비라던가 실주행 영역에서의 만족도가 진짜 높아진다는 게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진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연비가 정말 좋아졌어요. 사실 T6 엔진 같은 경우에는 출력은 정말 좋았지만 연비 측면에서 이게 이 정도면 조금 가솔린 SUV 타기엔 부담스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데 B6로 넘어오면서는 그런 걱정이 사라졌죠. 이제는 볼보의 가솔린 SUV를 자유롭게 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짜로. 네, 너무나 만족스러운 점이 많은 볼보 XC90이고, 이 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정말 하루 종일 떠들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하루 종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상으로서 짧게 담다 보니까 이 모든 부분을 좀 축약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영상에서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오랜만에 너무 만족스러운 차를 타다 보니까 말씀을 좀 제대로 정리해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중에 하나는 일단 승차감일 것 같습니다. 서스펜션 세팅이 볼보가 예전에 추구하던 방식과 지금의 볼보는 조금 달라졌어요. 제가 예전이라고 말하는 건 한 세대 이전의 볼보들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승차감을 추구하고 있었다면 지금의 볼보는 조금은 스포티하고 단단한 느낌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면에서 들어오는 충격들이 다소 좀 걸러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이게 뭐 이전에 비해서 좀 단단해졌다는 거지, 기존에 뭐 우리가 많이 타는 독일 차들과 비교할 때에는 유사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의 통통 튀는 듯한 느낌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접 시승을 하시면서 이게 과연 나한테 맞는 세팅인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주행 시에는 별로 느끼기 어렵지만 고속 주행 시에 노면이 좀 고르지 못한 곳을 지날 때에는 요철에서 다소 좀 튀는 듯한 느낌이 있다는 것 때문에 승차감에서 아쉬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아쉬울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연비에서는 정말 뚜렷하게 강점을 드러내고요. B6 파워트레인의 변화가 정말 놀랍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비에서 정말 뚜렷하게 장점을 드러내고 있죠. 리터당 11.1km 수준의 평균 연비를 보여준다는 게 사실 이 정도 수준까지는 저도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의외의 부분이었고 매우 만족스러운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운동 성능 측면에서는 사실 이 차는 빠르게 달리거나 뭔가 스포티한 주행을 위해서 존재하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강점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볼보도 최소한의 평균치는 항상 유지하고 있는데요. 어떤 점이냐면 예를 들면 코너를 돌아 나갈 때에 이 서스펜션 세팅이나 어떤 무게중심 부분에서 오는 약점들을 타이어 성능으로 상당 부분 커버를 잘 해내고 있어요. 그리고 변속기의 반응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8단 자동 변속기가 매칭이 되어 있는데 엔진의 출력을 언제 어떻게 잘 배분해야 하는지 아주 정확히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구동 방식은 4륜 구동을 쓰고 있는데
별도로 뭔가 조작을 할 만한 요소가 따로 있진 않습니다. 주행 모드에서 오프로드 모드로 변경을 할 수는 있지만 이외에 우리가 별도의 조작을 할 만한 부분들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 모두 다 차가 알아서 세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개인적으로는 이 통통 튀는 승차감이 휠 사이즈가 1인치 더 커지면서 생긴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기존에 20인치 휠을 쓰고 있었는데 21인치 휠로 넘어오면서 아무래도 승차감 측면에서는 조금 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부분들에서 느껴지는 차이는 아닌가 싶기는 하네요. 이외에는 정숙하고요. 방음 정말 잘 돼 있고 주행하기 정말 편하고 운전자의 피로도 매우 낮고, 그리고 어떤 브랜드에서도 누릴 수 없는 최고 수준의 마사지 시트 들어가 있고요. 라이트 밝기도 정말 밝고 엔진의 반응성 또한 마치 디젤 엔진처럼 그 어떤 영역에서든 완벽하게 실용 구간에서 만족스러운 출력들을 뽑아내주고 있고, 여기에 가속 성능 또한 충분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죠. 연비도 매우 뛰어난 편이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이 차 단점이 없냐? 그건 아니죠. 아쉬운 점을 꼽는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 센서스 부분일 것 같아요. 센서스 부분에서 특히나 이 카메라 부분인데요. 주행 시에 매우 쾌적하게, 그리고 주차 시에도 매우 쾌적하게 어라운드 뷰 기능을 구현을 할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디스플레이를 좀 더 분할해서 굳이 이렇게 다 큰 화면에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조금 자르고 축소해서 어라운드 뷰 기능은 상단으로 올리고 하단에는 후방 카메라 기능 자체를 활성화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 편한 경우도 있지만 후방 카메라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는 반드시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다시 모드를 바꿔주고, 그리고 또 이 측면을 보려고 할 때는 다시 360도로 바꾸고 또 여기서 카메라를 바꾼다거나 이런 식의 지속적인 조작이 좀 필요한데, 이 부분이 우리가 바쁘게 정신없이 주차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좀 아쉬움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소프트웨어 개선이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뒷좌석이 그렇게 안락하지는 않다는 점, 이것도 또 하나의 아쉬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승차감이 다소 통통 튄다는 점, 이 부분도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 이외에는 사실 딱히 별다른 아쉬움이 없습니다. T6 엔진이었다면 연비라던가 또는 엔진 소음 측면에서도 조금은 아쉬움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이 억제를 한 것 같아요. B6 엔진으로 넘어오면서 이 두 가지를 좀 확실하게 잡아냈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좀 다소 너무 소심하게 들어가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아쉬움이라면 아쉬움일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볼보는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기능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다 제외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점이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이게 틸트 텔레스코픽 기능이 수동으로 되고 있어요. 이게 좀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이 차가 가격이 얼마짜리인데 왜 수동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여기에 이 조작을 하는 전동 모터가 들어갔을 경우에 우리가 사고 시에 몸을 더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때문에 이 수동 방식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의 안전에 집착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또한 이 집착이 지금은 환경에 대한 부분까지 이어져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모든 차의 엔진을 다 바꿔버리는 이런 변화까지도 만나볼 수가 있는데, 최근 볼보가 하고 있는 CF를 보시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문제에도 매우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그 때문에 전동화 파워트레인으로 빨리 넘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기존에도 다운사이징 엔진을 쓰고 배기량이 작은 엔진으로 친환경적으로 높은 출력을 끌어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그 변화가 전동화 작업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볼보 XC90 정말 만족도가 높은 차고요. 적어도 이 차를 사고 나서 후회를 하실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경쟁 모델로 어떤 차를 두고 계실지 우리가 뻔히 알 수 있죠. 몇몇 모델들이 있지만 사실 그 차들 다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상당히 비싼 가격의 차이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는데, 볼보는 볼보가 잘하는 걸 이 차 안에 잘 녹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시승을 해보시고 이 차가 나와 궁합이 잘 맞는지를 꼭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를 통해서 어떤 차를 구매할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 고민되시겠지만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언제든지 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볼보 XC90 B6 시승기를 전해드렸고요. 저는 오토플레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